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마지막 파트인 1-4 고체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체의 종류를 들어가기 전에 화학결합을 통해서 화학결합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화학결합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 어떤 고체들이 나오는지 같이 알아본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화학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공유결합,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인 금속 결합. 이 세 가지 화학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자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자로 구성된 애들끼리의 결합, 분자로 구성된 애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을 우리가 분자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분자결정의 예로는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 두 번째가 바로 공유결정 또는 우리가 원자결정이라고 하죠. 이런 예들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또는 SiO2, 석영.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는 결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죠. 왜? 유리는 똑같이 석영과 똑같이 SiO2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바로 유리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석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영은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결정은 규칙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바로 이온결정. 이온결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염화나트륨, 그리고 염화세슘, 또는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금속결정. 구리, 철, 금, 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속 결정을 구성하는 물질들이죠. 기본적인 거 안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용어를 적으시오. 땡땡땡 고체 구성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로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정성 고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입자 사이의 힘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즉 불규칙하다는 의미예요. 뭐뭐가 일정하지 않다.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결정성 고체라고 부릅니다. 땡땡 결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오면 바로 어떤 결정? 저 이온 결정이죠. 사의의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정으로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4번 분자로 이루어진 결정, 얘는 분자 결정이죠. 대체로 녹는 점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잘 보면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이렇게 승화성 물질 아니면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끓는 점이 낮다는 걸 의미하죠. 또는 녹는 점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땡땡 결정 5번 원자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원자들 사이에 어떤 결합? 그렇죠.
공유결합 한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다이아몬드나 석영, 흑연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그리고 공유결정 중에서 제일 끓는 점이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유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땡땡결정, 금속을 예를 든 결정, 금속결정이죠. 힘을 가하면 자유전자, 금속의 모든 특징들은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전자에 의해 결합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며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죠.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금속 결정밖에 없습니다. 공유 결정 중에 흑연은 예외로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금속 결정만 전기 전도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2번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 표하시오. 우리가 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규칙적이다라는 말을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비결정성은 반대로 불규칙적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래서 1번 결정성 고체에서는 구성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2번 비결정성 고체에서는 구성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이다. 맞죠? 3번 결정성 고체의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고 비결정성 고체의 녹는 점은 일정하다.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반대로 비결정성은 불규칙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물질마다 같은 물질인데 결합이 같은 물질이지만 측정하는 것에 따라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게 나옵니다. 얘는 서로 반대로 바뀌었죠. 자, 3번. 그림은 두 가지 고체의 구성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가와 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화학식이 SiO2.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는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결정입니다. 근데 나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의 경우는 유리를 예를 들 수 있고 나의 경우는 석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번 화학식은 SiO2로 같다. 맞죠? S 하나와 O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B로 나타낸 겁니다. 2번 가는 결정성 고체이고 나는 비결정성 고체이다. 서로 바뀌었죠. 3번 가에서 입자 간 거리는 일정 범위에서 같다. 일정 범위에서 입자 간 거리가 같은 거는 우리가 규칙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 해당이 되겠죠. 4번 가와 나의 녹는 점은 같다. 가의 경우는 측정함에 따라 녹는 점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나는 녹는 점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가는 다르고 나는 일정하다라고 해야겠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그림은 고체 상태의 석영, 유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얼음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각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석영유리예요, 석영유리. 우리가 석영은 규칙적이지만 석영유리는 그냥 유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얘는 그림상으로도 불규칙적인 게 보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석영유리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결정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는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얘는 무슨 결정? 그렇죠. 공유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음의 경우는 H2O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바로
분자 결정이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석영유리는 결정성 고체이다. 아니죠. 비결정성 고체죠. 2번 석영유리는 공유결정이다. 결정이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못 불러요. 공유결합은 하지만 공유결정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분자결정이다. 얘는 원자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한다겠죠. 4번 얼음은 공유결정이다. 얘는 분자결정이에요. 5번 녹는 점은 다이아몬드가 얼음보다 높다. 얘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공유결정으로 녹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자 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왜 다이아몬드는 분자로 안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있는 바로 화학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화학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을 끊어야지 녹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음 같은 경우는 여기를 끊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분자 간 힘이죠? 분자 간 힘을 끊으면은 바로 녹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결합이 분자 간 힘보다 매우 큰 힘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녹이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에너지가 들고, 반면에 얼음은 적은 에너지가 듭니다. 얼음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녹게 되죠. 따라서 녹는 점은 누가 더 높다? 다이아몬드가 더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정구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구조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구조.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순 입방 구조. 자, 두 번째, 그렇죠. 채심 입방 구조. 세 번째는 맞아요. 면심 입방 구조. 이 3가지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단순 입방. 입방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정육면체의 옛날 말이 바로 입방이라고 했죠. 단순하게 정육면체 꼭지점에 입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단순 입방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입방 구조를 포함하면서 정육면체 꼭지점을 포함하면서 채심, 몸체자, 심, 중심 따라서 그 입방 구조 중앙에 입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중심에 그렇죠. 약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앙에 들어있어요. 그 정육면체 중앙에 입체적으로 들어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면심 입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따라서 면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몇 개예요? 6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이쪽에 둘, 왼쪽에, 그리고 앞에 셋, 그리고 아래에 넷, 그리고 오른쪽에 5, 그리고 뒤쪽에 6, 이렇게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얘네들 단위세포 속에 입자 수를 알아봅시다. 일단은 요 모양 단순 입방 구조를 잘 보면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있죠. 그래서 단위세포 속 입자 수는 8개가 맞다? 그렇지, 아니라고 했죠. 왜? 이 입자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입자에 8분의 1만 속한다고 했죠? 그럼 따라서 8분의 1 곱하기 꼭지점 8개 있으니까 8. 그래서 1. 몇 개다? 그렇죠. 1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최신 입방 구조도 마찬가지로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있고 곱하기 8개. 얘는 1. 그런데 최신, 중심에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몇 개? 그렇죠. 단위 세포 속에는 2개의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면신입방 구조를 봅시다. 면신입방 구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8분의 1씩 8개. 그런데 각각의 면에 6개가 들어있죠? 근데 그 면도 반으로 쪼개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6, 3. 그래서 2개 더하면은 얼마다? 그렇죠.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볼 게 바로 배위수. 배위수는 하나의 원자를 중심으로 주변에 맞닿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바로 배위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얘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예. 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사실 이쪽 같은 X축의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에 하나, 둘, Z축의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에 두 개, Y축의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 두 개.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개다? 그렇죠. 6개의 입자와 맞닿고 있습니다. 최신입방 구조로 봅시다. 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맞닿고 있죠? 그래서 얘의 배율수, 최신입방 구조의 배율수는 8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신입방 구조를 봅시다. 면신입방 구조를 보면 얘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같은 층에 아래층을 봅시다. 아래층에는 하나, 둘, 그리고 일단은 다른 애를 봅시다. 쟤를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밑에 위에 있는 얘를 봅시다. 얘. 얘를 볼 거예요. 같은 층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맞닿고 있죠? 그리고 밑에 층 봅시다. 바로 밑에 층. 바로 밑에 층에는 얘 바로 밑에 층에는 누구예요? 이 둘레예요. 그럼 각각의 면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따라서 바로 아래층에는 네 개와 맞닿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도 몇 개와 맞닿고 있어야 돼요? 4개와 맞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층에 4개, 같은 층에 4개, 위층에 4개. 그럼 총 몇 개와 맞닿고 있다? 그렇죠. 12개와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수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1. 단위세포에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있는 입자는 입자의 몇 분의 몇? 그렇죠. 꼭지점은 8분의 1에 해당된다고 했죠. 8분의 1이 단위세포에 포함된다. 2번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이 입자가 한 개씩 위치한 구조로 단순한 구조예요.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단순한 구조 누구? 그렇죠. 단순 입방 구조죠. 따라서 얘네들의 입자 수는 한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육면체 각 꼭지점과 중심, 즉 채심이 한 개에 위치한 구조. 그렇죠. 얘는 채심 입방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몇 개? 2개라고 방금 전에 구했었죠. 4번 정육면체 각 꼭지점과 6개의 면, 6개의 면에 위치한 거 바로 면심 입방 구조죠. 따라서 얘들 단위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몇 개다? 그렇죠. 4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입방 구조, 면신입방 구조, 최신입방 구조에서 단위세포에 포함된 입자수가 가장 큰 거는 누구예요? 그렇죠. 뭐다? 면심입방 구조입니다. 6번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배위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면신입방 구조는 몇 개? 배위수가 12개. 최신입방 구조는 몇 개? 8개. 12개, 8개이다. 일정한 압력에서 7번 일정한 압력에서 고체에 땡땡을 높여주면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난다. 고체에서 액체를 넣을 때 압력이 일정하다면 뭐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온도를 높여줘야겠죠. 자, 2번 그림은 세 가지 고체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가, 나, 다의 각각 어떤 결정인지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합시다. 가의 경우는 구리라고 되어 있네. 그럼 따라서 얘는 금속 결정이죠. 나의 경우는 딱 봐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구성된 이온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빠진 건 바로 분자 결정이 빠져 있네요. 1번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거 셋 중에서 누구? 그렇지. 이온 결정에 해당되겠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다이아몬드는 일단 전기 전도성이 없죠.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누구다? 그렇죠. 금속 결정. 가에 해당되겠죠. 녹는 점이 가장 높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4개의 결정 중에서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유 결정이라고 했죠. 그럼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애는 반대로 누구다? 분자 결정입니다. 얘는 나가 해당이 된다. 자, 3번. 그림은 X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의 결정 구조를 쓰시오. 잘 보니까 중심에 입자 하나가 들어있죠. 단위 세포 안에. 중심에 입자 하나가 들어있는 거 바로 그렇죠.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단위 세포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를 쓰시오. 얘는 각 꼭지점에 8개 그리고 채심에 하나 합쳐서 몇 개? 2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3가지 결정구조의 단위세포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각각의 한번 이름을 봅시다. 가의 경우는 꼭지점에만 있죠? 얘는 단순 입방 구조. 나의 경우는 중심에 하나가 있네요. 얘는 최신 입방 구조. 다의 경우는 잘 보니까 각각의 면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면에 단개씩 지금 그려져 있죠. 얘는 면신 입방 구조. 기억. 가는 단순 입방 구조이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나에서 단위세포에 포함된 입자수는 2개이다. 최신 입방 같은 경우는 8분의 1짜리가 8개. 그리고 최심이 하나 있으니까 총 몇 개? 2개. 옳은 설명이죠. 단위세포에 포함된 입자수는 다가 가의 4배이다. 일단 다랑 가를 보면 되겠죠? 가의 경우는 8분의 1 곱하기 8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의 경우는 꼭지점 8분의 1 곱하기 꼭지점의 개수 1개. 그리고 각각의 면에 있으니까 면에 2분의 1씩 6개의 면이 있죠? 3개. 얘는 4. 따라서 다가 가의 4배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단원 1단원 모든 문제를 다 마쳤어요. 대단원 1단원이 아니라 중단원 네,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길 바래요.